저는 결혼해서 기가 막힌 일을 겪은 것을 말해볼까 해요. 역시 시어머니는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시누이 역시 남이더군요. 저는 가을이 오면 몸이 아프고 나쁜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가을이 엊그제 찾아온 것 같은데 벌써 아침 날씨는 겨울 같네요. 가을만 오면 생각나는 일이 있어 오늘 여기에 제 사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제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친정 오빠들과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오빠들만 셋이었는데 큰오빠는 공부를 잘했는데 형편이 뒷받침을 할 수 없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환경이다 보니까 오빠는 자신을 희생해서 대학을 포기하고 사회생활을 먼저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뒤를 이어 둘째 오빠가 사회생활을 막 시작할 때쯤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시골에서 할머니도 없는 곳에서 저와 연년생인 오빠랑 둘만 생활하기 어려워서 큰오빠가 시골집을 정리하고 같이 살자고 해서 저와 막내 오빠는 도시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중학생이었던 저는 이사한 도시도 적응이 힘들었지만 학교 생활도 적응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워낙 낯을 가리고 내성적이어서 친구 사귀기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 오빠는 아주 날라다녔어요. 도시가 자기는 좋다고. 저는 좀 시간이 걸렸지만 나름 지내다 보니 도시도 살만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시골과 다르게 좀 차갑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 점 때문에 상처받고 그랬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적응해 가더군요. 남녀공학을 다녔는데 그때 한 남자가 저를 많이 챙겨주고 적응하는데 도움을 많이 줬네요. 그런데 그 남자애와 제가 부부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세월이 흘러 성인이 될 때까지 그냥 엄청 친한 친구 사이로 쭉 지내다 그냥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같이 모임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 친구들 하나 둘 결혼을 하게 되니까 어쩌다 보니 저희 둘만 남게 되었는데 둘만 만나서 그런가 어느새 저도 모르게 감정이 생긴 것 같아요. 여자친구 한 번 없었던 남편이 먼저 저에게 대시를 했고 저도 지금까지 남자친구 한 명 없었던 저도 그냥 오케이 하면서 저희는 연인이 되었던 거죠. 연인 사이가 되면서는 그동안 친구로 지냈던 감정과 다르게 하루하루 달콤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26살이라는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같이 살고 싶었어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저는 남편이 늘 같이 있어서 좋았고 남편은 제가 자기만 바라봐주고 늘 따뜻한 말과 자기를 아껴주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어느 누구보다 좋았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서로 어떠한 걸림돌 없이 사랑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문제는 없었어요. 친이모가 엄마 대신 신경 써주기도 하고 했는데도 어머니께서 더 적극적으로 저희 쪽에 오빠들만 있으니까 선수 결혼 준비하는 거 알아봐주고 해주셨어요. 엄마가 있으면 이렇겠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냥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잘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모는 저한테 그러더군요. 시어머니가 너무 나선다고 오지랖이 하늘을 찌른다고 하면서 저보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고 했어요. 저런 시어머니는 아니다 싶으면 얄짤 없는 사람이니까 아니다 싶으면 참지 말라고 하는데 역시 저희 이모 말이 맞았어요. 결혼해서 한 달, 두 달 시간이 갈수록 시어머니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너무 기가 막히고 서러웠던 게 제가 첫 임신을 하고 나서 일어난 일부터 말을 해보자면 임신이라는 거 저는 처음 경험해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책을 보고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자꾸 저한테 책을 들춰보는 거 저한테 그딴 거 필요 없다고 다 돈 벌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들이라고 하면서 시어머니 자기 말만 들으면 된다고 자꾸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자꾸 들으니까 짜증도 나고 너무 지나친 간섭 같아서 제가 알아서 한다고 했더니 말대답한다고 뭐라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회사에서 점심 먹고 짬짬이 봤네요.
저도 할 말 더 하고 싶지만 일단 제가 어른한테 자꾸 말하게 되면 괜히 부모 없이 컸다는 말 나올까봐 정말 많이 참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아직 능력이 안 되어서 시댁에 얹혀 1년 동안 살기로 하고 들어갔는데 그것 때문이라도 참았어요. 그런데 사소한 습관 때문에 일이 커지면서 1년도 채우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같이 사니까 왜 이렇게 안 좋은 모습만 자꾸 보이는지 모르겠더군요. 아침에도 자고 있으면 노크도 없이 방문을 벌컥 열지를 않나. 그래서 정말 민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여전히 고칠 생각이 없는지 아니면 저를 무시하는지 너무 무례했어요. 자다가 깜짝 놀라 하면 자기 신경 쓰지 말고 자라네요. 저희 방에 뭐 좀 찾으러 들어왔다는데 도대체 새벽에 뭘 찾겠다는 건지 막상 물어보면 면봉이나 쪽집게 뭐 이런 거 찾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다 사다 드리면 또 다른 걸 찾으러 오더군요. 이것도 자꾸 사다 드리니까 습관이 된 것 같았어요. 나중에 안방에 보니까 같은 것이 여러 개가 많이 있었어요. 나중엔 나쁜 생각까지 들었어요. 혹시 저희를 훔쳐보나 라고. 저희는 그래서 부부 생활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불안하다 보니 도저히 집에선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을 할 수 없었어요. 아이도 따로 여행 가서 생겼어요. 그 정도로 저는 극도로 예민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화장실은 기본으로 문을 열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더 기겁할 일은 제가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 화장실 문을 열고 힘을 주는 소리가 나서 처음엔 왜 저러지 무슨 일 있나 하고 달려갔더니 세상에 큰 볼일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 그날 아침에 밥 먹다 난생 처음으로 겪어본 것에 놀라 밥 먹던 거 싱크대에 다 토해냈네요. 제가 워낙 비호도 약한 데다 임신한 상태이고 거기다 냄새를 맡아버려서 지금도 그 기억을 떠오르면 며칠을 밥 생각이 없어요. 저는 그 이후로는 같이 밥을 먹거나 혼자 먹을 때는 방으로 가져가서 먹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걸 가지고도 흉을 보더군요. 맛난 거 몰래 먹고 싶어서 숨어서 먹는다고. 그런데 서로 감정 상할까봐 화장실 얘긴 차마 못하고 밤엔 먹을 거 따로 식탁 위에 남겨두고 먹는다고 말을 했는데도 자꾸 뭐라고 하더군요. 자기들은 저 모르게 그러면서 저한테는 남처럼 들어가서 따로 먹지 말라고. 저도 이젠 안 되겠다 싶어서 화장실 얘기를 꺼냈어요. 저도 이제 한 3개월 살다 보니까 할 얘기가 나오더군요. 제발 문 좀 닫아달라고. 안 그러면 저도 지금처럼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시어머니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고 내 집에서 내가 문 열고 사는데 그걸 가지고 잔소리하냐고 하면서 내가 이 나이에 며느리 눈치나 보고 살아야 하냐고 하면서 그런 거 저보고 그냥 참으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보고 안 그러게 생겼는데 고집 있다면서 어디 감히 시애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하는데 그때 알았습니다. 역시 시어머니랑은 같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시누이 이것도 제가 자주는 못 봤지만 문을 열고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식구들이 다 그렇게 쓰고 있었던 것 같더군요. 남편은 저를 의식해서인지 그러지 않아서 그것도 얘기를 했더니 시어머니 저놈도 원래 열고 싸는데 네가 있어서 안 그런다 뭐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남편 칭찬을 해줬어요. 원래 남편이 맞는 거다. 원래 그렇게 사용했다면 제가 들어왔으니 서로 아닌 것은 고쳐야 하지 않냐 했더니 시어머니 제가 굽히지 않자 결국엔 저희 보고 분가하라고 하더군요. 자기는 못 고치니까 능력 있으면 나가라고 하더군요. 나갈 수 없는 사정 뻔히 하니까 치사하게 그걸로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처구니 없게 화장실 문제로 저희 분가했습니다. 다음날 바로 정말 나가려고 오빠한테 상황 다 얘기해서 도움받아 나와버렸어요. 오빠가 얘기를 듣더니 사돈 그렇게 안 봤는데 냉정하다고 하면서 오빠가 알아본다고 하더니 다음날 준비해서 주더군요. 원래 집도 오빠가 보태서 하겠다는 거 끝까지 시어머니가 말려서 신혼집에 문제가 생겨 바로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사람이 한번 꼬이기 시작하니까 다 꼬이게 보이더군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결국 돈이 부족해서 일단 월세로 방을 얻어 생활했어요.
도저히 하루라도 저는 그 집에서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화장실 문제뿐만이 아니었어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세탁기 돌리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옷을 세탁할 때 걸레도 같이 넣어서 세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제가 그걸 못 봤다면 앞으로도 몰랐을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바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 마무리가 안 되어서 몇 달 다녔는데 임신하면서 잠깐 힘들어서 이틀 정도 휴가 내고 집에 있을 때 그걸 본 거죠. 시어머니 하는 말이 따로 빨면 물세도 아껴서 좋다는 겁니다. 저는 빨래만큼은 제가 하겠다고 하고 출근해서 다녀오면 벌써 세탁을 해놓으셔서 감사했었는데 그걸 알고는 말이 안 나왔어요. 제가 그것을 본 것은 아파서 쉬고 있었지만 마냥 누워만 있을 수 없어서 빨래를 세탁기에서 꺼내다 걸레를 본 거예요. 그것 또한 시어머니는 손목이 아파서 걸레 못 반다고 하시면서 하는 말이 세제도 아끼고 물도 아낀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미치겠더군요. 세탁기에 걸레 빠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같이 빨아서 뭐라고 하는 건데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그건 아니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당신이 아니면 아닌 분이세요. 저희 거는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따로 돌렸더니 물세며 전기세 계산해서 달라고 하더군요. 그런 생활비 드리는 건 당연한 건데 생활하는 방식이 어쩜 이렇게 저랑 안 맞을 수 있나 싶었어요. 남편한테 하나하나 꼬치꼬치 말하면 남편 스트레스 받을까봐 저 혼자 꾹 눌렀다가 그 화장실 얘기가 나오면서 이 얘기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얘기도 해야겠네요. 아니 밥 먹고 나면 국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가족이 먹은 거니까 라고 생각하셔서 그러신지 먹다 남은 국 다 다시 부어서 다시 끓이세요.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이런 거 가지고는 말 안 해요. 기분 나쁘게 제 국만 버리시는 겁니다. 저는 가족이 아니다 생각하시는 거겠죠? 버려도 상관은 없는데 기분이 영 썩 좋지가 않아요. 제 거는 더럽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행동을 자꾸 하십니다. 시댁에서 잠깐이었지만 있었던 일을 말하려고 하니 한도 끝도 없네요. 사소한 것까지 말하다 보면 끝이 안 날 것 같아 이제 정말 핵심만 말해볼게요. 제가 임신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 때문에 분가를 했고. 그런데 이건 말이 분가지 시어머니 시누이 저를 괴롭히려고 작정을 했던가 봐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알타리 몇 단이 집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저는 혹시나 해서 시어머니한테 전화했더니 시어머니 김치하려고 사놨는데 몸이 아파서 못할 것 같다며 그거 담가서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몸이 힘들어도 참고 버티고 일을 다니고 있는데 김치라니. 남편도 퇴근해서 그걸 보고 그냥 냅두라고 몸 힘드니까 그냥 쉬라고 하기도 하고 해서 저도 그날따라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전화드려서 못할 것 같다고 저도 몸이 이상하다고 했더니 깨병 부리지 말고 끝까지 해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하지 않았어요. 몸이 정말 좋지 않은 게 느껴졌거든요. 쉬고 있어도 너무 힘들어서 다음날 병원을 가기로 하고 있었는데 10시쯤 시어머니 저희 집에 쫓아왔어요. 왜 김치에서 안 가져오냐고. 그러면서 성질을 내면서 베란다에 있는 알타리 다발을 가져다 세상에 저한테 던진 거예요. 그러면서 시애미가 웃음냐고. 저는 시어머니 화나면 물불 안 가린다는 말,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뒤도 안 본다는 걸 그때 더 실감했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한테 고함을 지르면서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시어머니 어깨를 살짝 밀쳤어요. 남편도 자기도 모르게 놀랐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이놈이 지 마누라에 빠져서 지애미를 친다고 소리소리 지르고 있던 그 순간 저는 비틀거리면서 주저앉았고 순간 너무 놀라서였는지 모르겠는데 배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놀라서 괜찮냐고 물었는데 저는 이미 정신이 흐릿해져 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눈을 다시 떴을 땐 병원이었어요. 저는 유산을 하고 만 겁니다. 만약에 저를 유산시킨 사람이 시어머니가 아니었다면 남편 그 사람 지옥의 맛을 보게 했을 겁니다. 시어머니한테도 크다면 큰 벌이 내려졌습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때 제 옆에는 남편이 있었고 시어머니는 보이지 않더군요.
저는 유산한 줄 모르고 통증만 있어서 남편한테 배가 너무 아픈데 애는 괜찮냐고 물었더니 남편 눈가에 눈물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유산되었다는 걸 알았네요. 저는 그때 몸부림을 쳤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첫 아이를 그렇게 유산했습니다. 저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다 보니 아이는 저에게 그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이었어요. 오빠들도 있고 남편도 있었지만 외롭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면서 외롭다는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아이를 잃었으니 저는 쉽게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 꼴도 보기 싫었는데 알아서 제 눈앞에 보이지 않더군요. 한번 찾아가서 뒤집고 싶었지만 상대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니까 포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땐 제 몸이 말이 아니어서 기운도 없었어요. 만약 남편과 헤어질 마음이 있었으면 오빠한테 알렸을 텐데 그럴 마음까진 없었고 또 남편도 그 이후론 자기 엄마 안 보겠다고 하니까 그냥 제 선에서 덮었어요. 그런데 그 알타리 사건에 시누이 이것도 같이 합세를 한 것이 드러났어요. 제가 그렇게 되자 시어머니 남편한테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시누이 이것이 이참에 버릇 고쳐라고 하면서 알려준 대로 했을 뿐이라고 변명을 했다고 하더군요. 어른이 철없는 딸내미 말 듣고 그대로 했다는 것도 한심하고 그걸 또 딸 핑계 대면서 그 순간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어요. 어쨌든 저는 그 사건 이후로 두 모녀를 안 보고 살다가 두 번째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가 너무 우울해하니까 그럼 다시 아이를 가져보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이가 쉽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조급한 마음을 비우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자 감사하게도 저희 두 번째 아이는 어렵게 1년 만에 저희에게 왔어요. 저희는 시댁에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시댁에 발걸음을 뚝 끄는 상태라 시댁에서도 제가 임신했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오빠들한테만 알렸어요. 오빠가 가끔 저와 시어머니 사이 괜찮냐고 묻는데 오빠한테 그동안 유산에 대해 어떠한 얘기를 하지 않은 상태라 오빠는 이렇게 가끔 안부를 전했어요. 만약에 제가 유산하게 된 사연을 오빠가 알게 되면 바로 이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빠에겐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알리는 것을 반대했기도 했습니다. 오빠들이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임신 안정기에 접어들 때쯤 시누이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혼하고 오나 남편 여동생이니까 남편은 결혼식에 참석하게 했어요. 다들 왜 그런 짓을 했냐고 하겠지만 저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시댁에서도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인지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동안 시어머니와 전화통화 자체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어머니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전화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대뜸 전화에서는 너는 임신했으면 임신했다고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저는 이런 식의 시어머니 말투가 정말 싫었어요. 그동안 연락 안 하고 지냈는데 어떻게 다짜고짜 저런 식으로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아직 저한테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저는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다시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받지 않고 있다가 아예 수신 차단까지 했어요. 시어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몰려와서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원래는 시누이만 알고 지내면서 골탕을 먹이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덤으로 딸려왔네요. 시어머니 염치 없어서 저에게 연락 안 할 줄 알았는데 역시 대단하더군요. 어쨌든 시어머니 목소리 들으니까 몸은 기억을 하고 있는 건지 몸이 바르르 떨기 시작했어요. 저는 겁이 나서 서둘러 병원을 찾았어요. 두 번째 아이는 놓치고 싶지 않아서 임신이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일을 그만뒀기 때문에 느낌이 좋지 않다고 느끼면 바로 병원을 찾았어요.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 남편이 전화해서 혹시 시어머니 전화 받았냐고 묻더군요. 사정을 다 얘기했더니 남편은 놀라서 조퇴까지 해서 병원으로 왔더군요. 남편은 저를 보고 시어머니한테 얘기해서 다시는 전화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괜히 임신 사실을 알린 것 같다며 후회를 하더군요. 남편도 다시는 처음에 했던 실수를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도 다행히 남편은 한동안 완전히 시어머니로부터 차단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막무가내 시어머니를 남편도 말리지 못했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시어머니는 이사한 집을 찾아와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사과한답시고 저희 집에 왔는데 저는 그것이 더 스트레스였습니다. 집에 와서는 시누이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시누이는 결혼하자마자 임신해서 아무 탈 없이 잘하고 있는데 저보고는 유난스럽다느니 하면서 뭐라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누구 때문에 유산을 했는데 그딴 말을 듣고 있으려니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못된 애가 태어나려고 왜 이렇게 못되게 구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만 안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다시는 오지 마세요. 했더니 시어머니, 네가 지금 누구랑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지. 하는데 더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저는 오빠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와줄 수 있냐 했고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있는데 저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시어머니 저의 행동에 당황해하면서 서둘러 가방을 집어들더니 밖으로 나가더군요. 자기가 한 짓은 있으니까 무서웠던 모양이더라고요.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 하는 꼴이 아주 고소했어요. 사실 저는 오빠한테 한 게 아니고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시어머니 겁을 먹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로 얼굴 못 봤고 시누이 이것도 제대로 골탕 먹이려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냥 묵고 살려니까 제가 억울해서 못 살겠더라고요. 안 보고 사는 걸로 끝내기에는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초대는 했지만 음식을 거의 안 해두고 불렀어요. 시누이 이것은 예전 버릇 못 버리고 편하게 얻어먹고 갈 생각으로 왔더군요. 거하게 차려져 있을 거라 생각했던지 시누이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는 시누이 내외를 부른 뒤 어머 죄송해요. 제가 보시다시피 임신 중인데 배가 자주 뭉쳐요. 요 근래 괜찮아져서 초대를 했는데 또 배가 갑자기 아픈 바람에 재료만 사놓고 음식을 못 해놨어요. 어쩌죠? 시켜서 먹거나 나가죠. 했더니 갑자기 시누이 남편이 뭘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냥 이 사람 시키세요. 엄청 요리 잘하고 뭐 하나 하면 뚝딱이에요. 이 사람보다 배도 더 나오고 너무 왜소하셔서 힘드실 텐데 그냥 이쪽으로 오셔서 앉아 계세요. 하더군요. 아가씨도 임신 중인데 걱정 마세요. 아주 강철이에요. 입도 또 없고 원래 이 사람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해요. 하면서 시누이 남편은 자기 아내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더군요. 저는 시누이가 저한테 그랬듯이 시누이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하니까 시누이 남편이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했어요. 저는 그날 정말 시누이한테 밥다운 밥을 받아 먹었네요. 시누이는 준비를 하면서 저를 째려보느라 자기 남편 비유 맞추느라 아주 가관이 아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시누이가 더 좋아해서 인연을 쫓아다녔다는 말 들었는데 그래서인지 쩔쩔매더군요. 꼬라지가 한심했어요. 더 좋아한다고 저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꿍꿍이가 있었어요. 역시 시누이가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여하튼 저는 그날 김치에 대해서 이 얘기도 했네요. 제가 당한 만큼만 하자 생각하고 시작한 거라 넘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이것이 저를 건드리더군요. 그래서 유치하게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누이 부부싸움까지 갔는데 일이 엄청 커져버렸어요. 일단 김치 얘기를 하자 시누이 표정이 굳어지더니 자꾸 말을 돌리더군요. 그래서 아가씨 왜 그래요? 나 이번에 알타리 담가야 하는데 잘 몰라서 아가씨한테 배울까 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했더니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행여나 예전 일 꺼낼까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시누이 남편이 주말에 그렇잖아도 김치한다고 했다며 가져다 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시누이는 우리 것까지 하면 너무 많아서 못한다는 식으로 말하자 왜 그러냐고 조금 더 해서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자기가 못하는 게 어딨냐고 하자 억지로 알겠다고 하더군요. 해줘도 안 먹을 거예요. 혹시 알아요. 뭐라도 넣을지. 무서워서도 못 먹죠. 그때 일이 생각나서 임신한 시누이 골탕 먹였는데 마음은 썩 좋지 않았지만 느껴보라고 조금이나마
제가 겪은 거 그렇게라도 했네요. 그런데 시누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거 보니까 얄밉더군요. 그런데 시누이 남편이 시누이 아가씨 때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는 이런 여자를 만나보질 못했다며 시누이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전혀 자기에 대해 말을 안 해서 잘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착해서 어느 정도로 착했는지 궁금하다고 묻더군요. 시누이 이것이 그동안 완전 현모양처 노릇을 하면서 아가씨 때도 조신했던 척이란 척은 다 하면서 과거를 다 숨겼더라고요. 완전 날라리였는데 말입니다. 그것보다 저는 시누이가 저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저도 그날 그냥 적당히 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서 잠깐 둘만 얘기할 시간이 되었는데 저한테 그러더군요. 저희 집에 오기 전에 사과 한마디 없었던 것도 두고 보자 했는데 이것이 기가 막힌 게 저를 보고 사과는커녕 자기 엄마한테 그렇게 했다고 따지고 자기 결혼식에 안 온 걸 가지고 따지고 들더군요. 지가 한 짓은 다 묻고 제 잘못만 따지고 들길래 머리채 잡아 흔들어 버릴까 생각했다가 이렇게 끝내는 건 저만 이상한 여자 될 것 같다 참아 넘기고 기회를 노리고 그냥 자리에 앉았는데 그때 때마침 시누이가 화장실을 가더군요. 그런데 문을 닫고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생소하고 놀라웠어요. 일단 아가를 위해 볼일은 보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 싸고 나오길래 아가씨 이제야 버릇 고쳤나 봐요. 아가씨 때는 화장실 문을 마당 대문 열어두듯이 활짝 열어 제쳐두고 싸더니 하자 시누이 슬슬 성격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꾹 한번 누르더군요. 제가요? 언제요? 언제요 언니? 하는데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시누이 남편이 놀라서 정말 그랬냐고 하면서 혐오스럽게 쳐다보자 아니다고 새언니가 지금 장난치는 거다고 하면서 둘러대는데 시누이 남편 제 말을 믿는 눈치였어요. 그래서인지 시누이 발끈해서는 야, 너 지금 나 엿먹이는 거야? 내가 예전에 너한테 잘못했다고 지금 복수라도 하는가 본데 넌 나한테 상대가 안 돼. 순간 지 성질을 못 이기고 말을 과하게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더 불을 지폈어요. 아가씨, 돈 많고 잘생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니 성공하셨네요. 했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이 일어나더니 저에게 입에 담기도 뭐한 욕을 해댔어요. 그러자 시누이 남편 놀라서 너 지금 뭐야? 너 요즘 여자랑 많이 다르다고 생각해서 좋아했는데 너 속물이었어? 너 이런 애였던 거야? 가만히 보니까 시누이 남편은 현모양처 같은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둘이서 싸움이 붙기 시작했는데 나중엔 이혼 얘기까지 나오고 시누이 지 분에 못 이겨 자기 남편한테 욕까지 하더군요. 그동안 현모양처인 척 하느라 가슴에 담아둔 게 많았는지 시누이 그날 폭발하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시누이 남편이 먼저 가버리자 시누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그 몸에 애는 낳겠어요? 그래도 다행히 또 애가 들어섰네요. 애를 가지면 뭐해요? 이번에 실패하지 않도록 관리 잘하세요. 이런 싸가지가 그러더군요. 그러자 남편이 그 말에 발끈해서 시누이 머리통을 내리쳤어요. 순간 임신했다는 것도 잊은 채 말입니다. 그런데 시누이 분한지 임신한 여자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지 오빠한테 몸으로 마구 달라들더군요. 완전 개싸움이었어요. 제가 그 싸움을 멈추게 하기 위해 신고한다고 하자 시누이 멈추더군요. 그러더니 시누이 이것이 저 가만 안 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 한 번 버릇없이 굴면 내가 먼저 너 가만 안 둔다고 했어요. 이제 참지 않을 테니까 한번 덤벼보라고 했죠. 남편도 그러더군요. 동서가 생겨서 잘 풀어보려고 했는데 너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아니다 하면서 내가 기대한 게 잘못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보고서 알지 말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이 시누이한테 화해하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이런 자리였으면 너 오라고 하지도 않았다고 하면서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해서 저는 시누이 보기 좋게 복수하고 그날 인연 끊었어요. 시누이 사내만에 한다고 들었습니다. 100번은 넘게 저희 집에 찾아와 저를 괴롭힐 시어머니 이 사실 알고도 쫓아오지도 못했네요. 왜냐면 제가 오빠 집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누이 남편 제 생각인데 시누이를 완전 조선시대 여자라고 생각한 나머지 실망이 말로 못할 정도인지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같이 얘기해보니까 완전 꽉 막힌 남자더라고요. 신우이 남편 딱 다른 여자에게만 친절한 그런 남자 스타일이고요. 자기 아내는 그냥 살림 잘하고 애 잘 키우고 완전 집안일 잘하면 되는 그런 여자를 바라는 남자더군요. 완전 가부장적인 남자 플러스 남의 편 잘 드는 남자라고 보면 됩니다. 신우이 인생도 참 꼬였더라고요. 그런 남자가 좋다고 매달리는 거 보면 무슨 꿍꿍이는 있겠지 싶었는데 역시 신우이 이것이 돈 보고 다 참고 있었더군요. 그럼 그렇지. 아주 여우 같은 것이 돈 보고 결혼한 것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다시 시댁과 또 한 번 큰일을 치르고 아예 인연 끊고 삽니다. 저는 아이도 무사히 낳아서 잘 크고 있어요. 결국엔 시누이 이혼당하고 시어머니랑 산다고 들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얘기 하나 하자면 시누이 임신했다는 거 거짓이었답니다. 재산 때문에 쇼를 했다고 하더군요. 아주 무서운 여자인 것 같아요. 물불 안 가리고 덤벼드는 두 모녀 평생 볼 일 없을 것 같아요. 만약 남편이 행여나 나중에 말을 꺼낸다면 그땐 이혼할 생각 있습니다. 제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한가요? 많은 댓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읽어드리는 해바라기 사연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